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전기를 쉽고 유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도대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힘을 합쳐서 이 전동기는 왜 고속 회전을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 왜 하십니까? 여러분 밥 왜 드세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 배고프니까 먹지. 그쵸? 여러분 배고프니까 먹죠. 그 다음에 물 왜 드세요? 물 왜 마시죠 우리? 아니 목마르니까 물 마시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전동기는 가만히 있으면 고속회전 안 해요. 이 친구가 고속회전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가 왜 고속회전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속회전하면 위험한 거죠. 위험 속도에 도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발전기와 전동기의 차이가 뭐죠? 발전기와 전동기. 일단 제가 발전기를 G라고 써볼게요. 아니 발전기가 왜 G죠? 여기 괜히 멋있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 발전기가 제너레이터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약자인 G를 한번 멋있게 그냥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예, 자 G 제너레이터. 자 제너레이터 G 즉 발전기는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어떤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같은 데 보면은 운동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게 발전기잖아요. 발전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발전소 뭐 화력 발전이라고 하면 석탄을 떼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린다는 건 운동 에너지죠. 그 돌리는 그 터빈의 옆에 이 자석을 갖다가 놓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동기는 제가 멋있게 또 M이라고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M. 자, 왜 또 M입니까? 이거 느낌 오시죠? 이거는 그거예요. 모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멋있게 써보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M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기 에너지를 전기 전기 에너지를 이번엔 뭘로?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선풍기 생각해 주면 돼요. 선풍기 전기 에너지 집어넣죠. 그러면 프로펠러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서로 구조가 같고 어떤 전류의 방향만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알아볼 거는 이 전동기 쪽에서 이 운동 에너지가 고속 회전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이 두 가지 직류 분권 전동기 일대와 직류 직권 전동기 일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직류 분권 전동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전기자 즉 회전자고요. 이것이 전기자 저항이 되는 것이고 계자 저항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전원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분권이에요. 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하여 이 분권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단자 전압 V를 집어넣어요. V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이것을 부하 쪽에서 오는 거, 전원 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I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한쪽 나뉘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자 쪽으로 가는 전류라 하여 IF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전기자 쪽으로 가는 전류라 하여 IA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의 저항값을 계자에 있는 저항이라 하여 저는 F라고 써볼 거고요. 이곳의 저항을 전기자 쪽에 있는 저항이라 하여 R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곳 전기자죠. 이 전기자는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을 저는 그냥 E라고 써볼게요. 보통 EC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E라고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결국엔 지금 뭐예요?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이 전기자 이 녀석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즉 쉽게 생각해서 내가 220V 넣었더니 여기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공부를 하시면 이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권 전동기에서 계자회로, 이 계자 쪽에 있는 회로라 하여 계자회로거든요. 이 부분이 이 계자회로 부근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라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이렇게 퓨즈를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퓨즈가 끊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회로가 단선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퓨즈 집어넣지 말라 그랬어요. 분권 전동기에서는 이 계좌 회로 쪽에 계좌 쪽에 있는 회로라요. 계좌 회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회로에는 퓨즈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퓨즈가 예를 들어 넣었어요. 말 안 듣고 넣었어요. 근데 이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제가 끊어볼게요. 자, 아이고 끊어졌네. 아 퓨즈 끊어졌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류가 와야 되는데 이제 전류 못 가는 거죠. 회로가 끊겼으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계좌 회로가 오픈됐어요. 계좌 회로 오픈. 즉 계좌 회로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개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계좌 전류가 흐릅니까? 못 흐릅니까? IF 못 흘러요. 왜? 이곳으로 가는 전류는 막혀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IF는 뭐다? 0이 됩니다. 자, IF가 0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자속이라는 거. 자속이 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전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좌 쪽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속을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끊으면서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건데 IF가 없다 보니까 회로가 끊겼으니까 없다 보니까 이 자속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에요. 자속이. 이 자속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위험 속도에 도달을 하더라. 즉 고속이 되더라. 고속 회전이 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n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고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속은 굉장히 위험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수가 고속이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어떤 공식을 근거로 고속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기전력이라는 것은요. E는 K, 파이, N이라는 식이 있죠. 이때 회전, 즉 N 값만 남기고 이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자 이항 정리할 때는 원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KQ분의 1을 곱해요. 근데 오른쪽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왼쪽에도 KQ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여긴 약분 되고 N만 남죠. 그래서 N만 썼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KQ분의 2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 KQ분의 2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지우고 KQ분의 KQ가 아니죠. K파이죠. 죄송합니다. K파이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 결과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요. 얘 어때요? 파이 즉 계좌 자속이 0이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굉장히 작은 숫자 즉 마치 0처럼 됐다는 얘기잖아요.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된다? 이 값은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됐기 때문에 이 회전수는 거의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워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계좌 회로는 오픈되게 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해서 계좌 회로에 어떤 퓨즈 같은 거 시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좌 회로가 끊어지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고속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는요. 반드시 계좌 회로에 퓨즈를 삽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이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대요. 이 계좌 회로에 이것만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도 안 하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랑 상당히 비슷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매우 흡사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똑같이 이곳에 전격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단자 전압이라고 해도 돼요. 자, 단자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어요. V를 줬습니다. 그럼 뭐가 흘러가야 되죠? 전류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I가 흘러가요. 쭉 갑니다. 계속 가요. 이쪽으로 와요.
계좌를 만났네. 계좌 쪽에 흐르는 전류라 하여 IS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류 직권에서는 이 IS, 계좌 전류를 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엔 이 IF랑 똑같은 거예요. 계좌 전류 IF, IS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직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계속 와요. 쭉 왔어요. 이제 전기자 쪽을 만났네. 전기자 쪽으로 오는 전류를 하여 이제 IA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곳에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라 하여 RA, 계좌에 있는 저항이라 하여, 자, 계좌 저항 RS로 쓰겠습니다. RF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S로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이 상태가 만들어졌으면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풍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원 집어넣었어요. 자, 전원 V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전류가 쭉쭉쭉 흘러가죠. 근데 계좌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된다? 자속을 전기자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역기전력 E, 역기전력 E도 당연히 있는 거죠. 전류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속이 있고 그다음에 역기전력 E가 있습니다. EC로 써도 되는데 저는 E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압을 집어넣었어요. 전격 전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역기전력 E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잘 생각해보면 선풍기가 막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선풍기의 날개를 더 무겁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속도는 느려지죠. 대신에 전류는 많이 먹게 됩니다. 왜?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곳에서 요하는 전류값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속도는 느려지게 돼요.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이번엔 날개를 완전 가볍게 하다 못해 날개를 아예 떼버렸어요. 그러면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전류는 커진다, 작아진다? 전류는 작아지죠. 왜? 이 선풍기에 달려있는 날개를 거의 없애는 거니까 부하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전동기에서는 이 회전하는 게 부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거의 없다라는 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전류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해 볼게요. 자, 전압을 넣었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부하 안 달려있다고 해볼게요. 선풍기인데 선풍기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그러면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자, 무부하 상태는 제가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어요. 대신에 전류는 작다 그랬죠. 잘 생각해보면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는 이 자속을 이 전기자가 엄청 빨리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빨리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이 역기전력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커지느냐? 이론적으로 이 인가되는 전격전압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론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무부하일 때. 여기에 선풍기에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요. 이 날개를 안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유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엔 이전압과 같아지는 이론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V를 줬어요. 근데 무부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서 이 자속을 많이 끊어내기 때문에 이 값도 결국 100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특징이 어때요? 100V, 여기도 100V, 여기도 100V. 근데 얘 역기전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V이기 때문에 서로 값이 같기 때문에 전이차가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시에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무부하시 뭐가 같아요? 지금 IA, IS, IA는 어차피 직렬이니까 다 똑같단 말이죠. 그 값은. 그래서 IA는 뭐 IS랑 똑같고 이것은 곧 I랑 똑같다. 근데 이 값이 0이라고요. 언제? 무부하 시에. 왜? 이곳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곳이 무부하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자가 회전할 것이고 이것이 자속을 끊으면서 엄청 많이 끊겠죠. 최대한 끊을 수 있는 만큼. 그럼 유기기전력 다시 역기전력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고 그 최대치는 결국 이 값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전이가 결국 같아지죠. 무부하일 때 이론상.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 0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것이 0이라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계좌 자속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네요. 거의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는 이 파이 값이 0이라고 놔도 된다란 얘기예요. 이 계좌 자속이.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코일 전류 안 흐르죠. 그러면 자속 발생 못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파이는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전 속도. 이 n 값은 역시 무한대가 돼서 고속이 됩니다. 위험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속. 음.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k, 파이, n에서 이항 정리 똑같이 해보면 n은 k, 파이 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지금 뭐예요? 이 파이 값이 거의 0에 근접했죠.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무한대에 근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이 파이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무부하 운전을 금지한다. 금지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절대로 이곳에서 벨트 운전을 하지 말라 그래요. 벨트가 뭐예요, 결국? 여기 두 개 돌아가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벨트를 채워서 회전시키는 거죠. 이때 벨트 이거 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벨트 그냥 날아가죠. 그러면 이거 지금 무부하 상태죠, 서로. 무부하 상태면 굉장히 위험 속도에 도달해서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동기를 사용할 때는 직권 전동기 사용할 때는 벨트 운전을 금지하고 기어나 체인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라, 회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어나 체인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아, 아, 어때요? 여러분 좀 여기서 조금 헷갈리긴 하죠. 이 전압과 이전압과 같아져서 이거 전류값이 0되니까 이 파이 값이 결국엔 0에 근접하고 0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이 회전수 n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혼동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뒤로 가게 하셔서 한 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들을 때랑 또 두 번 들을 때랑 이 세 번 들을 때는 그 갭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헷갈리신다면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분권 전동기에서는 이 계좌 회로에 퓨즈 설치하지 말란 얘기고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는 무부하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벨트 운전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대체제로는 기어나 체인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고속 회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분권은 오케이, 그래, 이해가 좀 되네. 근데 직권에서 이 부분, 요 부분, 이 0이 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이것과 같아지는 부분에서, 그리고 무부하일 때 이것이 같아지는 부분이죠. 이것이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야, 나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 바로 무부하 운전을 금지한다. 벨트 운전을 금지한다. 기어나 체인을 대체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돼요. 여기는 계좌 회로 쪽에 퓨즈 설치 금지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가셔도 사실은 이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쭉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과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